안녕하세요, 마이멍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댁내 두루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드디어 고3맘이 되었습니다. 아직 3학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1월 1일부터 고3맘이겠죠? 제가 자녀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서 공부법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려고 노력하는 실시간 방송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서울대 출신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공부법과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서울대 출신 게스트분들은 리니가 공부하고 있는 콴다가에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 여러분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콴다가에서 사업개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콴다가의 끝장복습을 이제 기획하고 만드는 것에 참여한 장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준이라고 하고요. 콴다에서 CSO로서 이제 전략기획과 사업부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공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콴다는 글로벌한 수학 앱으로 정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비대면 온라인 1대1 과외하는 콴다 과외라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콴다에 입사하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교육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았어요. 서울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네. 제가 입학사정관실에서 연락이 와서 네. 입학사정관실 소속 이제 홍보 멘토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멘토링 캠프도 다니고 네. 부산광역시 교육청, 그다음에 네.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강연도 좀 많이 했어요. 네. 좀 이런 기회가 되면서 과외도 하게 되고 입시 코칭도 하게 되고 네. 또 멘토링 코칭도 하면서 교육에 너무 관심이 가져서 교육을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본인이 맡고 있는 한 명의 학생 또는 한 반만 이제 책임을 지잖아요. 네. 콴다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콴다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네. 교육의 기회를 그리고 좀 더 좋은 교육을 맛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시계의 잔뼈가 붉으시다 보니까 이제 콴다에 입사를 하게 되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맥킨지라고 하는 경영 전략 컨설팅 네. 회사에서 좀 네. 일을 하게 되었어요. 좀 더 내가 좀 공감할 수 있고 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네.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회사와 계속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콴다라는 회사를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네. 콴다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결국 교육기회 평등이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좀 선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한번 이 회사에 와서 같이 한번 더 좋은 살아보겠다. 회사가 될 수 네. 있게 도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술과 교육의 융합이라는 꿈을 갖고 콴다에 입사를 하게 되셨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두 분 다 서울대를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입시생 엄마로서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근데 두 분이 공부하신 지는 좀 되셨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위기가 있으셨는지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MBTI로 치면은 슈퍼 P가 나와서 계획을 세우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는 억지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나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목표가 빠진 계획은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주 안에 혹은 이번 시험에 몇 점의 점수를 받겠다라는 것 등을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위한 계획을 정말 차근차근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도 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저도 T라서 계획표를 만들거나 네. 다이어리를 만들지는 못해서 네.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해야 될 공부량과 음.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일주일 동안 어떤 공부량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시험 기간이 끝나면 어떤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실천하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해보셨기 때문에 코칭이나 또는 입시 멘토링 같은 것도 잘 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들어가서 계획은 세우되 네. 너한테 맞는 거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어떤 학생한테는 다이어리를 어떤 학생한테는 뭐 투두리스트를 네. 이제 어떤 학생한테는 또 나투두리스트 같은 거를 학생별로 맞춰주면서 코칭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나투두까지 가게 되는군요. 오, 신기하다. 저희 아들한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쓰라고 하지만 한 장은 넘어가지 못하는 되게 나투두 리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옛날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저는 공부라는 게 결국에 장기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네.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결국엔 동기부여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 강제적으로 주어진 거는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게 만드는 그 한 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내가 한번 동기부여를 받고 좋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했을 때 네.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아지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럼 자기 효능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의 선순환 경험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혹은 저한테도 어떻게 내가 그때 찾았냐라고 네. 하는 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게 되거나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한국의 사교육에 대해서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네. 가장 아쉬운 포인트 같아요. 사교육에 정말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교육이 선생님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가 많이 된다는 포인트가 있죠. 네. 저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과외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저는 학생들 과외를 하면은 수학 과외를 하러 들어가서 내신 시험도 이제 모든 계획표를 제가 세워주고 네. 또 이제 집에서 이제 카톡을 나누면서 네. 오늘 계획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것도 관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새 학생들은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고 네. 제가 이때까지 맡았던 학생들은 다 성적이 올랐고 네. 제가 한 번도 과외를 잘린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코칭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과외한 경험을 들으면은 어떤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좀 으악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가자라고 하는 좀 맹장 스타일이죠. 네. 그런 선생님을 파이팅 만나 넘치는 선생님. 네. 자기는 조금 토닥여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영역에서 네.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들이 어렵고 네. 그거를 사교육 시장이 발전했지만 너무 힘든 거죠. 네. 근데 그 시행착오를 할 시간이 또 학생들한테는 없기도 합니다. 맞아요. 선생님을 또 이제 찾아가지고 수업을 이제 또 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네. 해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보는데 몇 주의 시간이 걸리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이 핏이 맞았는데 네. 또 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네. 좋은 자료를 주고 컨텐츠를 주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자료 같은 것도 좀 주고 네. 입시 자료 같은 것도 챙겨주고 네. 좀 끝장 보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콘텐츠 같은 거나 테스트에 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매칭에 의해서 인생 선생님 찾고 네. 저희가 집중했던 영역이 제가 그 부분을 너무 아쉽게 생각해서였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네. 저희 아이도 지금 콴다 과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되게 사실 수학 공부에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매칭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교육이 사실 20년 전에도 혹은 100년 전에도 네. 저희 비슷하게 아마 진행됐을 거예요. 선생님이 네네.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네. 풀고. 근데 왜 그런 거 같냐면 교육이라는 게 종합예술 같아요.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네. 좋은 컨텐츠 준비도 해줘야 되고 애들에게 맞춰서 네. 좀 변화도 줘야 되고 그게 선생님이라는 주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혹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희귀한데 네. 그 이유가 좋은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희귀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라는 게 너무 희귀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좀 문제점은 선생님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네. 그리고 또한 다 찾아주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지도 않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모든 선생님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핏할 수 있도록 네. 보완해줄 수 있을까?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밤에 심야 실시간을 종종 하거든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성토대회도 같이 하면서 미로도 받지만 또 콴다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매칭하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하우인가요? 네, 말씀 좀 드려보면 네. 결국 좋은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희는 딱 두 가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선생님을 최대한 드리자. 네.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교육할 수 있도록 또 회사가 더 돕자. 근데 첫 번째만 좀 말씀드려보면 쉽게 네.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써주신 어떤 학생들의 정보나 성향을 토대로 네. 3명을 추천드리고 오, 그 네. 3명 중에 원하시는 걸 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고 나서 그걸 선택하는 건가요? 네. 아.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 사실 어떤 사람을 이 글로만 보고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만나보시고 같이 해보다가 네. 아닌 것 같다. 그럼 무제한으로 다시 매칭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요? 그거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인생 선생님이라는 게 네. 말씀해 주셨듯이 맞는 선생님을 찾는 걸 떠나서 그 네. 선생님이 조금 더 넘어서 음. 이제 그 선생님이 좋은 컨텐츠로 양질의 교육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좋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자료와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생 이제 생기부 같은 것도 네. 저희가 어머니들께 드리고 있고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하고 선생님이 수업 전에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건 어느 학원에 가도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분석한 리포트도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은 기출 시험이라던가 예상 문제집 같은 것도 드리고 네.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가 현재 끝장복습이라고 끝장복습 아주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네. 제공해주고 있는데 음.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유형별로 네. 수학은 유형별 학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유형별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리면은 그 문제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주고 네. 맞으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문제를 주는 네. 학습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개념에 대해서 네. 개념 인강을 듣고 네. OX 퀴즈까지 풀면서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네. 선생님이 맞는 선생님을 찾고 네. 그 맞는 선생님이 또 하이 퀄리티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아. 있습니다. 1대1 학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 합격 생기부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두꺼워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한 학기 생기부를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저도 겨울방학 동안에 이거 읽으면서 미니 생기부 작성에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마이맘TV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법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또 콴다 과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학생분들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아까 제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단기간의 목적이 아니라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네. 근데 이 버킷리스트를 학생들한테 쓰라고 하면 네. 되게 거창한 걸 써와요. 네. 뭐 한국의 이제 생명공학을 바꿔놓겠다거나 네. 뭐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거나. 근데 사실 그런 것만 진짜 인생의 좀 목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버킷리스트에 이제 상위권에 있는 거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를 합격하고 어머니께 떨어졌다고 거짓말해보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서울로 일단 올라가서 자취를 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냥 미래를 꿈꾸는 것만 해도 하나의 목표가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힘든 시기 좀 목표를 가지고 좀 많이 힘냈으면 좋겠고, 그런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 네, 바로 저요.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머니들께서 가끔 눈물도 흘리시고 하시는데, 그럼요, 네. 네, 그래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시고 힘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위로를 받고 가네요. 네,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이제 공부가 좀 장기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네,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물론 고3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학교라고 하면 아직도 한참, 그쵸. 또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거쳐 나가셔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통해서 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공부라는 게 의미가 있고 내가 좀 해볼만 하다라는 네. 감각을 통해서 좀 남은 학창 시절 그리고 공부하는 기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여정 중에 콴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학창 시절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우리가 공부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달려가야 할 곳이 명확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콴다 직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피와 살이 되는 정보 꼭꼭 얻으셔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꼭 작은 목표를 정하셔서 꼭 실행해 보시고 실천해 보셔서 행복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